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만약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모델을 따른다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럽의 핵심 규제인 미카. 이게 도대체 뭔지, 또 이게 한국에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시사점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유럽식 사전 규제라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전 규제. 그럼 먼저 미카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미카. 그러니까 Markets in Crypto Assets는요.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체계입니다. 단순히 특정 코인만 보는 게 아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다 아우르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규제예요. 아, 단순히 코인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정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걸 이제 전자화폐 토큰, EM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자산에 기반한 토큰, 이건 자산 준거 토큰, ART라고 하는데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반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제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산 성격에 따라서 규제 강도나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미카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 그 철학은 뭔가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사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스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발행 전부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인가요? 예를 들면 발행하려는 기관은 충분한 준비금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 이걸 증명해야 하고요. 또 유통량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도 내야 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죠. 이런 걸 다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냥 기술만 있다고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네요. 거의 금융기관 수준의 요건인데요? 그렇죠. 안정성과 신뢰성을 사전에 입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발행사뿐만 아니라 거래소나 커스터디 같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CASP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촘촘하고 강력한 규제 체계로 보이네요. 유럽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냥 사고 예방?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가 있고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디지털 유로, 그러니까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 즉 EMT가 같이 공존하면서도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적인 목표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의 CBDC랑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네, 민간의 혁신 동력은 활용하면서도 유로화라는 기축통화의 지위는 CBDC를 통해서 좀 더 공고히 하려는 거죠. 미카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핵심 도구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민간 혁신과 공공통화 주권 사이의 균형 잡기? 그럼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규제가 너무 강하면 좀 꺼려질 수도 있을 텐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서클 아시죠? USDC 발행사. 네네, 알죠. 거기는 기존 달러 기반 USDC 외에도 유로 기반 ULOC를 미카 기준에 맞춰서 발행하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유럽 내에서 서클 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로랑 USDC 전환도 지원하고 있고요. 아, 진짜 발빠르네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거대 은행 소시에테 제너럴 자회사 SG 포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EURCV를 발행했어요. 곧 달러 기반 USDCV도 출시한다고 하고요. 이들은 스텔라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망 위에서 기업 간, 그러니까 B2B 결제 효율화 같은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은행 자회사가 직접 뛰어들었군요. 네. 그리고 도이체방크나 산탄데르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나 토큰화 플랫폼 구축, 이런 거로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야,
전통 금융기관까지 적극적인 걸 보면 이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유럽 모델을 만약에 한국에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죠.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유럽처럼 명확한 법률이랑 라이센스 기반의 규제 체계가 도입된다는 점일 겁니다. 지금 논의되는 방향처럼 아마 디지털 원화 CBDC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병행 운영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은 사전에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할 거고요. 뭐 준비금 증명이라든지 회계감사 기준 강화라든지 이런 까다로운 요건들을 맞춰야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는 발행량이나 유통량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발행량 제한까지요? 네. 그리고 당연히 거래소, 지각, 커스터디 업체 같은 관련 서비스 사업자들도 모두 인허가 대상이 될 거고요. 와, 듣기만 해도 준비할 게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장점은 명확하죠.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는 점. 그렇죠. 안정성은 확보되겠네요. 네. 하지만 단점으로는 특히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한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한 규제 요건 맞추려면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 테니까요. 그러자 보면 민간 부문의 혁신 속도가 좀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역동성은 좀 희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죠. 안정성과 혁신 속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핵심 과제가 되겠네요. 그럼 현재 한국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우리도 좀 유럽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큰 틀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2024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잖아요. 네, 그렇죠. 1단계 법안. 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인 2단계 규제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규제를 통해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유럽 사례처럼 기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주도하고 IT 대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 지원이나 결제 연동 이런 걸 맡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 EMT, 그러니까 전자화폐 토큰 발행사 역할을 하고요. LG CNS 같은 SI 기업들이 유통기술을 지원하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곳이 커스터디를, 네이버페이나 토스 같은 플랫폼 기업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유럽 모델을 따랐을 때의 핵심적인 모습 그리고 과제를 좀 정리해 본다면요. 유럽 모델은 결국 강력한 법적 기반과 선제적인 규제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확실한 장점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혁신 속도 저하나 높은 진입 장벽은 풀어야 할 숙제고요. 한국이 만약 이 모델을 따른다면 아마도 디지털 원화라는 공공 인프라 위에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인프라 위에 민간 서비스. 네. 다만 이게 국내용으로만 그치면 안 되니까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민간 협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국제 표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요. 네, 글로벌 연동성.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듣다 보니 유럽 모델은 안정성 면에서는 참 좋은데 혁신 속도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한국이 단순히 유럽 모델을 그냥 따라가는 걸 넘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주요국 모델의 장점까지 잘 취합해서 한국만의 최적화된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다음 탐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각국 규제 모델이 가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한국의 금융 환경이나 기술 수준, 시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던진 질문이죠.
미국, 일본, 유럽 모델의 특징들을 조합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과연 어떤 모습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